자, 요번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더불어 2차 방정식의 작성에 대한 이야기도 할 텐데, 그 얘기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빈 페이지에다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ax제곱,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여기 나와 있는 2차 방정식, 그리고 요놈의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 합시다.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계수 a, b, c, 알파, 베타 이들 사이의 어떤 관계, 이걸 갖다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하는 거야. 뭐 별다른 건 아니고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하려고 합니다. 교과서상에서는 근의 공식에 대입해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가지고 직접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a분의 마이너스 b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두 근을 가지고 실제로 더하고 곱해서 근과 계수 관계를 유도하는데,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보면 이런 거죠.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라고 우리가 식을 만들 수 있겠지. 그지? 이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x는 알파와 x는 베타가 두 근이 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네를 전개해 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하고 알파 베타는 0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식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이게 이제 우리 다음에 배울 건데, 우리는 이렇게 외울 거거든. x제곱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곱은 0이다. 그러니까 두 근을 알 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 때 2차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이야. x제곱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곱은 0. 그러고 난 다음에 x제곱의 개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뭐 두 근이, 두 근이, 요놈의 두 근이 1하고 2가 두 근이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을 세울 때 x제곱 마이너스 합 3x 더하기 곱 2는 0,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라고 2차 방정식을 세울 수도 있고, 뭐 따르게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그럼 x제곱 마이너스 합, 둘이 더하면 0이니까 합은 없어요. 곱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식을 세울 수도 있는 거야.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가 두 근이야. 그러니까 이거 2차 방정식 만들려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합 둘이 더하면 2, x 곱하면 이거 1 빼기 i제곱이니까 2 되죠. 2는 0.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근을 알면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곱은 0이라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요 2차 방정식과 저 위에 최초의 시작이었던 요 2차 방정식을 양변을 A로 나눠서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의 x 더하기 A분의 C는 0이라고 하는 요 2차 방정식은 서로 같은 2차 방정식인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이 부분이 A분의 B하고 같아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로 구할 수 있는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있는 자리는 A분의 C, A분의 C하고 같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두 근 알파 베타와 세 개의 개수 A, B, C 사이에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에 대한 값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알아두세요. 여기 나와 있는 근과 개수의 관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개수를 가지고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 곱셈 공식의 변형하고 연결이 돼요. 곱셈 공식의 변형 중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우리가 이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런 거 있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걸로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이런 것도 구해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배운 거니까
뭐 이제 때에 따라서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필요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필요한데 직접 구할 수는 없고 제곱을 통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구할 수 있죠. 제곱을 떼어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값을 끌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시 우리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근과 계수의 관계는 곱셈 공식의 변형과 연계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x제곱 마이너스 합 x,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죠. x제곱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곱은 0,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에 양변에 2를 곱하면 되겠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래 양변에 3을 곱하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에 대한 이야기를 근과 계수의 관계,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해서 나오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에 대한 관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 꼭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직접 보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하세요. 뭐 별거 없어요. 두근의 합, 우리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3이 될 거고요.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가 안 붙죠? a분의 c, 역시 3이 됩니다. 두 번째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가 될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마이너스 2가 됩니다. 2분의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3분의 4. 알파 곱하기 베타는 3분의 0, 0이 되고요. 4번의 경우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6, 마이너스 3이 두근의 곱이 됩니다. 자, 이런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했다.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세요. 제가 얘기했죠. 곱셈 공식의 변형과 연결된다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런 값들 구하래요. 그럼 일단 최초에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해 놓으시고요. 마이너스 a분의 b 3, 알파 곱하기 베타 a분의 c 5라고 구하세요. 이 구해진 값들을 가지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이건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의 제곱 9, 알파 베타가 5 마이너스 10, 그리하여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고, 자, 두 번째 있는 거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얘는 통분해야죠. 분수식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통분하시면 알파 베타 5, 알파 플러스 베타 3, 5분의 3이라는 답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세요. 우리는 두근을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만으로 식의 값, 어떤 식의 값들을 구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곱셈 공식의 변형이 쓰이고 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2가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의 값을 구해요. 직접 구할 수는 없고 얘네들을 전개했더니 알파 베타, 알파 베타 1, 알파 곱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 안에 보여지죠. 알파 베타가 2,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1까지 계산하게 되면 3 빼기 4분의 3, 4분의 9가 남겠죠? 4분의 9.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알파분의 베타, 베타분의 알파니까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됩니다.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하면 구할 수 있으므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16분의 9에서 빼기 2알파 베타 4를 빼네요. 그러면 16분의 64에서 9를 빼니까 마이너스 16분의 64에서 9 빼면은 54 되네요. 54.
64 맞나? 64에서 9를 빼면 그러면은 아하 55가 돼야 되겠구나. 55가 되죠. 얘가 마이너스 16분의 55가 됐어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여기다 이제 그대로 갖다 집어넣는 거죠. 16분의 9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16분의 9 알파 베타가 2니까 4 빼면 16분의 64 16분의 64 빼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6분의 55 분모는 알파 베타가 2죠. 그러면은 분모 분자에 16 곱하면 마이너스 32분의 55. 이게 이제 최종적인 답이 되겠는데 답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탐구 문제인데, 다음은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푼 다음에 나눈 대화이다. a의 값을 뭐 이렇게 잘못 보고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요 문제 스타일이 뭐 탐구 문제긴 한데 문제 스타일 자체가 자주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a의 값을 잘못 보고 풀었더니 두근이 이렇게 나왔대요. a를 잘못 봤지만 b를 잘못 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여학생에 대한 부분은 C, 그러니까 우리 상수항을 살려보자는 거죠. a는 잘못 봤으니까 제대로 본 걸 구하면 두근의 곱을 구하면 돼요. 마이너스 1 더하기 i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를 곱하면 a분의 c, b랑 같고요. 이거는 맞다라는 거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의 제곱 1 빼기 i 제곱, 그럼 2가 되겠네요. b는 2라는 게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남학생은 b를 잘못 봤어요. 그럼 a를 똑바로 봤다는 얘기니까 두근의 합을 이용하면 1 플러스 루트 3과 1 마이너스 루트 3을 더할 거고,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랑 같아요. 그러면 루트 3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a는 2, a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므로 여기서 a와 b는 구했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는 0이라고 하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을 또 올바르게 구하게 되면 x는 짝수근의 공식 쓸게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하면 1 빼기 2가 되면서 마이너스 1 i가 돼서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가 두 근이 되는 그런 해를 구해냈습니다.